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게 그냥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노화와 수면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잠이 끊기면 뇌가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두 번 깨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이 자꾸 끊기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와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야간류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인구 절반이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가 이 악순환을 끊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저 달콤한 간식으로만 알고 있던 바나나가 숙면과 방광 건강을 동시에 돕는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제가 직접 연구했던 근거와 실제 사례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잠 좀 설쳤던 일상이 숙면의 밤으로 바뀌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 정말 힘드시죠?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2세 이정자님이 계십니다. 몇 달 동안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셨지만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외출도 줄이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에 자주 깨다 보니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 숙면 리듬이 깨진 거라고요. 그때부터 정자님은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바로 저녁 6시에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지만 3일째 되는 날 어젯밤엔 단 한 번만 깼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간식 하나가 왜 이런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작용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밤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바나나 하나로 숙면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큰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섭취 시간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과 바나나의 역할.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막는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운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밤에는 원래 분비돼서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노년생리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70세 이상에서는 이 호르몬 분비량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자님처럼 밤마다 깨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신호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몸이 밤인지 낮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바나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요.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에요. 잠을 자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죠.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수면 중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바나나를 드시면 밤에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그러니까 밤 9시 이후에 먹으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당분이 혈당을 올려서 뇌가 깨어날 수 있거든요. 혹시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고 더 잠이 깨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방광의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 잠을 깨웁니다. 서울대 노화의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방광 탄력 저하가 야간류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중이죠. 69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 뒤 밤중 배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 속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근육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방광도 결국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편안해지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밤에 자주 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나나랑 같이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 많은 과일을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결국 소변량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과일을 밤에 즐겨 드시나요? 세 번째 원인은 다리에 고인 수분이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신장이 이 수분을 처리하려고 소변을 많이 만들게 돼요. 결국 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죠. 유럽 노인학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요. 저녁 시간 다리 부종이 심한 분일수록 야간요 빈도가 높았습니다. 75세 김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저녁 산책 20분과 바나나 섭취를 병행하며 부종이 줄었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수분 순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을 줄여주죠. 자기 전 다리를 높이고 저녁 식사 후 바나나 하나를 챙기면 좋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 바로 눕지는 마세요. 체액이 갑자기 몰릴 수 있습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양말 자국이 남는 부종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는 불안과 긴장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긴장돼 있으면 숙면이 어렵습니다. 뇌가 계속 활성화돼 있으니까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깨고 밤중에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한국수면건강연구회에 따르면요. 불안이 높을수록 수면 중 각성 횟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거든요. 방광도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66세 손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녁마다 바나나와 아몬드 7알을 함께 드시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죠.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들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분을 좋게 만들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커피나 술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고 술은 처음엔 졸리지만 나중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요즘 마음이 괜히 불안해서 잠이 자주 깨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바나나를 먹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2시간에서 3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한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요. 저녁 5시에서 6시 섭취 시 숙면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먹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됩니다. 82세 마르타 슈나이더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3주간 같은 시간에 바나나를 챙기며 밤중 각성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몸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전후 5시에서 6시 사이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를 단독으로 드세요.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바나나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당도도 적당하고 영양소도 잘 흡수됩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인가요? 아니면 밤인가요? 이렇게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바나나 하나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방광을 이완시키고 부종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바나나 실천 가이드. 바나나의 숙면 효과를 더 높이려면 몇 가지 실천법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작은 팁들인데요. 이걸 아시면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일단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유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트립토판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트립토판과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카페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는 저녁 6시에 드시고 아몬드는 잠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로 섭취하세요. 시간 간격을 두면 각각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실 준비 되셨나요? 두 번째로 바나나를 고르는 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당도가 높은 것보다는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이 정도 익은 바나나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익은 바나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분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뇌가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크기는 중간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너무 큰 바나나는 당분이 많고 너무 작은 바나나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손바닥 정도 크기의 바나나 1개가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의 바나나를 주로 드시나요? 세 번째는 바나나를 먹는 속도입니다. 이것도 숙면에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삼키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뇌가 깨어날 수 있어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꼭꼭 씹으며 섭취해 보세요. 최소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침과 잘 섞여서 소화 효소가 미리 작용하고 위에 부담도 덜 갑니다. 식사 속도 혹시 너무 빠르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물 섭취와의 관계입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위 속에서 바나나가 물과 섞이면서 소화가 더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물을 조금만 드세요. 목이 마르더라도 한두 모금 정도로 가볍게 적시는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밤중에 화장실 가는 일도 줄어듭니다. 물은 저녁 식사 전에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저녁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5번째는 바나나 먹는 환경입니다. 서둘러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면 집중이 안 돼요. 음식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고 빨리 삼키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바나나만 집중해서 드세요. 그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바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6번째는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몸의 리듬이 바뀌는 데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없었다가 3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3일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몸의 리듬이
분명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느껴지고, 낮에 졸음이 덜 오고,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3일간의 숙면 실험 같이 시작해 볼까요? 7번째는 바나나와 함께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바나나의 영양소가 몸 전체로 더 잘 퍼지는 효과도 있어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니까 가볍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바나나 보관법입니다. 실온에 두면 빨리 익어서 당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은 검게 변하지만 속은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정도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신선한 바나나를 드실 수 있는 거죠. 다만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익는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9번째는 바나나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저녁 시간에 짠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바나나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방해하고 수분 균형을 깨뜨리거든요. 특히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서 부종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수분이 방광으로 몰려서 소변이 많아져요. 바나나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바나나는 후식 개념으로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10번째는 바나나와 함께하는 호흡법입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서 5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깊은 호흡이 만나면 마음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나나 한 개가 바꿔주는 인생의 밤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바나나 한 개로 시작되는 변화. 오늘 이야기 간단하지만 깊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밤에 과일을 먹으면 잠이 깬다는 것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바나나 한 개로 숙면 호르몬을 깨운다는 겁니다. 방광 근육이 편안해지고 뇌의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새벽에 깨던 밤이 한 번의 깊은 잠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면역력, 집중력, 기억력까지 연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반대로 무심히 넘기면 어떨까요? 잠이 끊기고 뇌가 청소할 시간을 잃으면서 기억력 저하, 낙상, 피로가 이어집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에도 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은 턱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게 잠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노화와 수면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숙면은 그냥 푹 자는 게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뇌도 깨끗해지고 몸도 회복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저녁 6시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 이것이 숙면의 첫걸음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밤이 달라졌습니다. 72세 이정자님도, 69세 박영수님도, 75세 김말수님도 모두 바나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몸이 답을 줍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개운함이 느껴지고 낮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 변화를 한번 경험하시면 바나나가 그냥 과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저녁 6시쯤 중간 크기 이 바나나 하나를 준비하시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이 바나나가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줄지 상상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물은 조금만 마시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서 숙면을 만듭니다. 3일만 해보세요. 3일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지 않게 돕는 아몬드와 물 섭취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몬드를 언제 몇 개 먹어야 하는지,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저녁 이후 수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응원하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바나나와 함께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꾸실 준비 되셨나요? 댓글로 각오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저녁 바나나 먹고 시작합니다. 3일 도전해볼게요. 이런 짧은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실천의 동력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